이 삼중주가 합쳐지잖아요. 병사들이 존나 무시합니다. 존나 무시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부사관의 단점 이야기를 5가지 했었죠. 오늘은 그 2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편을 안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봐주시면 감사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단점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를 안 가보고도 군대에 대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적인 부사관의 단점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병사들과 밀접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랑 같이 지내는 병사가 있어요. 손발이 아주 그냥 짝짝 잘 맞아. 그리고 완전 에이스야. 근데 그 친구가 평생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친구도 전역을 하고 그 자리를 다른 병사가 또 메꾸겠죠. 근데 대체된 친구도 에이스라는 보장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복불복이에요. 근데 그게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병사들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면 부사관, 특히 초급 간부들의 경우는 병사들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병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병사들도 부사관들 졸라 싫어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느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사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생각보다 부사관들이 병사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눈치를 보냐? 찔릴까봐. 간단합니다. 뭐 마편이 됐든 1303이 됐든 아니면 뭐 간담회 같은 거에서 진짜 소신발언을 하든 이놈이 작정하고 나를 끌으면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 실제 경험을 잠깐만 읊조려보면은 제가 있던 곳에 간부 중 한 명이 병사들한테 찔려가지고 전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잠깐 대타로 다른 간부가 와서 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부들 방에서 저하고 제 선배였던 사람하고 그리고 대타로 온 선배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대타로 온 선배가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했는데 그 옆방이 병사들 방이었거든요. 걔네들이 혹시라도 엿들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뭔가 좀 안 멋있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찔릴 만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 정말 찔릴 건덕지 없이 당당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간부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뭔가 걸릴 만한 게 하나씩은 있어요. 뭐 폭언, 욕설, 구타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약점 잡힐 일이 일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막말로 구타를 했으면 그거는 참교육을 당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당직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 이럴 때 졸라 졸릴 때 그때 이렇게 뭐 꾸벅꾸벅 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잠깐씩 본다든지 훈련 중에 가라를 친다든지 아니면 병사한테 뭔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담배가 없어가지고 병사의 담배를 빌려 핀다든지 사소하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병사들이 진짜 작정하고 찌르려고 하면 다 약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군생활이라는 게 100% 초 FM으로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위에서 말한 걸 군생활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진짜 찔릴 만한 짓은 딱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마편 끌키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군대에서 병사들하고 밀접하게 지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성격이 그렇게 막 친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 외향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초반에 진짜 드센 병사들한테 기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즘 말로 진짜 최정상 알파 메일들과 뭐 베타 메일 가릴 거 없이 다 오는 곳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본인 성격이 그러면 부사관을 하면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사관을 하면은 그거는 본인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경우에는 적합한 비유는 아니고 한 소금과 설탕 같은 느낌? 그거는 진짜 평소에 뭐 요리를 좀 몇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찍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딱 보기엔 설탕 같았는데 찍어 먹어보니까 천일염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요즘에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밤마다 한두 명씩 서운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진짜 빠꾸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하고의 트러블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요즘에 엄청 많대요.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그 임용 준비하기 전에 요즘 교권이 내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는 걸 그분들이 모르고 그걸 공부했겠습니까? 그분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가서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좆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 듣고 댓글로 부사관을 교사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냥.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이 단점들은 만약에 내가 나이가 어리고 피지컬이 별로 안 좋아, 왜소하고 그리고 전입 본 지 얼마 안 된 민간 부사관이라면 극대화됩니다. 제가 그냥 까놓고 말할게요. 나이 어려. 여기서 어리다는 건 20살, 21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어려. 체격 왜소해. 민간 부사관. 이 삼중주가 합쳐지잖아요. 병사들이 존나 무시합니다. 존나 무시해요. 아, 저 새끼 저거 하사랍시고 왔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딱 봐도 족밥 같고 게다가 뭐? 민간 부사관? 그러면은 그거 교육만 몇 달 받고 그냥 바로 하사된 거 아니야? 나보다 그러면 군생활도 조금 했네. 여기서 나보다 아는 것도 없겠네. 근데 그런 놈이 지금 하사랍시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안 해? 말 듣겠습니까? 물론 그런 병사들도 하극상이 군대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선을 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걔 중에는 대놓고 선을 넘는 빠꾸 없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 초임하사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 병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는 병사 때 병사 시절 2등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부대에 실세였던 상병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하사하고 싸우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물론 싸웠다는 게 이렇게 싸웠다는 맞짱을 떴다는 건 아니고 이 말싸움을 한 겁니다. 그 실세였던 상병이 하사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 하사가 그냥 개발렸습니다. 그 상병이 그 당시에 진짜 완전 헬창에다가 왁구도 진짜 살발했거든요. 근데 하사한테 빠꾸 없이 지 할 말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존나 무서운 거예요. 진짜 개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사한테 기가 꺾이는 걸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 병사들을 안 볼 수도 없어요. 왜냐? 이놈이 나를 무시하든 어떻든 나는 지금 얘보다 계급이 더 높은 하사고 간부인데 뭐 부소초장이나 아니면 뭐 부소대장이나 행정보호관이나 아니면 내 선배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이 야 만배야 지금 저 김상병 걔 비번이거든? 걔랑 나가가지고 이것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걷다 대고 아 부소대장님 근데 죄송한데 저 그 상병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 상병한테 같이 일하러 가자고 못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 말합니다. 쪽팔리거든요. 병사가 진짜 크게 선을 넘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병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초급 간부들은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부서초장이 야 그 김상병이랑 가서 이것 좀 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병한테 가가지고 야 누구야 우리 이것 좀 하러 가자 그랬는데 김상병이 아 그거 왜 저한테 와서 그러십니까 저기 저 이생활관에 걔도 비번입니다 걔한테 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또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낀 하사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민간 부사관으로 가더라도 순식간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떨지는 실제 자대에 가서 부딪혀 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까 민간 부사관은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현역 부사관인데 이제 본인이 병사 때 복무하던 부대로 원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임기제 부사관, 전문하사라고도 하죠. 그걸로 부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한 단점들이 없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물론 초반에 그렇게 병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긴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짬을 먹고 좀 하는 일도 숙달이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병사들도 전역을 하고 그러면서 해소가 되기는 해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기가 꺾인 상태로 작은 차이가 만들어지면 그게 나아가서 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저 뭐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초임 하사 시절에 병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 지금 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초임 하사들이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지 제가
좀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